안녕하세요. 써난 코딩 써입니다. 언제나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10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 문제 봤어요. 진짜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봤죠. 물론 아직 안 풀어봤지만요. 그쵸? 그럼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번 시간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스코프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코프. 그렇죠? 자, 자바스크립트 스코프에 대해서 정리했죠. 자, 자바스크립트 스코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휘적 스코프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어휘적 스코프, 즉 함수가 정의된 곳에서 유효 범위를 갖는다고 했죠. 문제도 풀어봤어요. 역시 용어가 어려우니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 자, AFN을 실행을 하고 여기도 AFN을 실행하는데 이 결과값이 같냐 틀리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자, 같으면 제가 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죠. 그쵸? 틀리니까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무엇이 다른지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FN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이쪽 안쪽에 있다면 밑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FN을 정의하는 부분이 바깥쪽에 있네요. 그쵸? 자, 자바스크립트는 어휘적 스코프를 갖는다고 했어요. 어휘적 스코프는 함수가 정의된 곳에 유효 범위를 갖는다고 했죠. 자, fn 여기에 정의됐죠. 그러면은 얘 유효 범위는 얘가 정의된 곳에서 갖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이 fn 어디서 정의했죠? 바로 여기서 정의됐어요. 그쵸? 자, 그 위에 거 fn 정의된 곳에서 자, x값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해요. 여기 존재하죠. 그쵸? 그러면 자, 밑에 정의된 곳에 x값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위에는 x의 값을 반환하지만 밑에는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를 하게 돼요. 아셨죠? 자, 다 아시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복습이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휘적 스코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2번은 뭐라고 했죠? 자, 최상위 스코프는 저녁 객체라고 했어요. 자, 3번은 뭐라고 했죠? 스코프를 생성하는 건 함수 선언과 자, 또는 함수 선언과 또는 트라이 캐치문의 캐치문이라고 했어요. 캐치문이라고 했어요. 자, 4번. 자, 또 뭐라고 그랬죠? 스코프는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스코프는 밖에 있는 스코프를 가리켜요. 그래서 안에 있는 스코프에서 밖에 있는 스코프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밖에 있는 스코프가 없다면 그것은 전역 스코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스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클로저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 클로저 아이고, 잘 써야지. 또 혼나면 안 되니까. 자, 클로저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자, 클로저가 뭐라고 했죠? 외부 함수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변수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용어부터 굉장히 어렵고 자, 복잡하죠. 자, 대충 이걸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a 값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을 했고 리턴으로 함수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fn을 실행을 했으면 자, 이 함수를 반환하죠. 그럼 이 함수에서 여기 a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fn을 만약에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 fn이 끝났죠? 자, 끝나면 내부 함수를 원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finalize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gc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부 함수가 이렇게 내부 함수가 살아 있잖아요. 내부 함수가 살아 있으면 이 외부 함수에 있는 이런 변수들이 가비지 컬렉팅 되지 않고 계속 살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이런 걸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를 외부 함수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클로저는 우리 개발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입사를 준비하실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클로저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클로저 언제 사용하죠? 자, 진짜 실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때 많이 사용해요. 자, 봅시다. 자,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거는데, 자, 이렇게 함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바로 이벤트를 거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런 코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this를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this를 self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 놓고 내가 이 내부에서 self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게 클로저예요. 왜 클로저냐면 이 init이라는 함수가 끝났죠. 종료됐죠. 하지만 여기 내부 함수는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클릭될지 모르니까. 그쵸? init 할 때만 init 하고 있는 도중에 클릭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init이 끝난 다음에 클릭이 동작이 일어나겠죠. 자, 클릭 동작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self라는 변수가 살아있죠. 이게 분명히 이 외부 함수에 있는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fn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아셨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this가 obj예요? 라고 하면 보통 이거 obj init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을 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obj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점 앞에 있는 객체를 this로 바인딩한다. 자, 복습까지 했습니다. 자, 아셨죠? 그럼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습한 김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self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가 여기서 self를 안 쓰고 그냥 this로 하고 싶어. this.fn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bind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로저를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물론 또 다른 예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장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id 값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 값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딱 한 번만 존재를 해야 되는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 자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i에다가 맨 처음에 초기값으로 0을 대입을 한 다음에 내가 인덱스를 받을 때마다 자 i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get index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0이 나오고 똑같은 걸 실행하면 1이 나오고 똑같은 걸 실행하면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하죠? 자, i에다가 누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i에다가 다른 값을 대입하는 경우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저녁이에요. 저녁. i는 지금 저녁 객체에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손쉽게 i에 접근할 수 있고 그 i 값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까지 했는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i에다가 1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이 나오죠. 이걸 실행하면. 그리고 2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쵸?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식별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식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1을 하면은 이 값인지 이 값인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i에다가 i를 접근을 못하게 해야 돼요. 자, i를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에 뭘 쓴다? 바로 클로저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쵸? 함수를 즉시 실행을 하고 이 함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자, 즉시 실행했으니까 함수는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이 내부에 i 값이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i 값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i 값이 전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쉽게 고칠 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i 값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i 값을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역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역 테이블에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get index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하면 여기에 i 값이라는 변수가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 0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했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뱉어내죠. 그쵸?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며 얘가 i 값에 접근을 해서 이 i 값을 변경을 하는 거죠.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쵸? 다른 데서 이 i 값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자, 전역 객체에다가 이 내부에 있는 함수가 내부에 있는 변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숨길 수 있게 돼요. 즉, 모듈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전역 객체에다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값을 지우고 값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타인이나 아니면은 나의 과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 내가 타인 입장 코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전역 객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버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역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줄여야 되는 거죠. 쓰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역을. 그럼 그 방법으로 모듈화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듈화에서 이런 식으로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요거 일부만, 자, 이 함수 일부만, 자, 반환을 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또는 특정 객체만 노출하게 해서 그 외에, 자, 프라이빗한 것들은 다 감춰질 수 있게끔 하는 패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듈 패턴이라고도 해요. 자, 아셨죠? 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에크마 6부터는 자, 임포트라든지 클로저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모듈화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현재 에크마 6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브라우저가 다 에크마 6를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도와주는 뭐 바벨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죠. 그러나 뭐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에크마 3를 사용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에크마 3에서 이런 기법, 모듈화 기법도 익힐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클로저에서 가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변수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변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i에다가 0을 집어넣고 i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그걸 5번 정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setTimeout라고 여기 함수를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콘솔 i 값을 찍는 거예요. 그 해당 i 값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콘솔 로그를 찍는 이 i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1번 0, 1, 2, 3, 4가 출력이 된다. 그쵸? 2번 55555가 출력이 된다. 자, 과연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여기서 답은 5555가 출력이 됩니다. 왜 5555가 출력이 될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전역 글로벌 전역 글로벌에 자, i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냥 f1이라고 할게요. 원래 여긴 이름이 없지만 f1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f2라는 값도 정의가 되겠죠. 자, 그냥 f에다가 첨자를 넣는 거예요. 첨자. a는 자연수. 아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냥 F1, F2, F3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setTimeout은 어떤 함수예요? 비동기적 함수예요. 그쵸? 예. 함수를 바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행하고 있지만 이 함수 이 함수가 바로 종료를 하고 이 뒤에 부분이 실행이 되죠.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i가 0이었으면 쭉 올라서 i가 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물론 인자값이 있죠. 인자값 숫자값이 존재를 합니다. 밀리세컨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걸 없다고 해도 바로 즉시 실행되지 않아요. 없다고 해도 보통 한 15ms 뒤에 실행을 해요. 뭐 보통 그래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일찍 실행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자, F1이라는 걸 실행을 할 때 보니까 i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i 값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도 실행을 하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자, F2도 실행을 하는데 자, 지금 i 값을 찾아야 하는데 i 값이 5예요. 다 5, 5, 5,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좀 신기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도 잡고 가셔야 돼요. 클로저를 이해하시려면. 자, 그러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번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져요. 네. 벌써 폰트부터 작아지죠. 어려워지니까. 그쵸? 자, a라는 함수가 있고 이 a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처음에 글로벌이란 걸 만들었죠. 자, 글로벌, 우리 이거 스코프예요. 프로토타입 아니라 스코프예요. 자, 뭐 있어요? A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죠. 그쵸? A라는 함수 지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여기 A1, 뭐 A2, 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쵸? 자, A를 실행을 했습니다. A를 실행하며 여기에 함수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자, A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I 값이 존재를 하는데 I 값이 0이죠.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아직 실행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만 합시다. 그리고 A2를 실행했어요. A2 아니죠? A를 실행했죠. 그럼 다시 A를 실행하고 여기에 I 값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A2라고 하는 거죠. A1. 자, 이제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스코프가 생기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I 값을 찾아야 돼요. I 플러스 플러스니까. 자, I 값을 찾읍시다. I 값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 얘를 1 올려버립니다. 자, 다시 A1을 실행을 시키면 다시 요걸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서 2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하죠. 그럼 얘도 2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네, 그래요. 자, 답은 그래서 0, 1, 0, 1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풀 준비가 다 되었어요. 와, 클로저를 익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아까 전에 문제도 어려웠지만 2배는 더 길어요. 코디가. 그쵸? 그럼 2배는 더 어렵겠죠? 자, 쭉 봅시다. 자, 똑같아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제가 지나치게 줄여서 여러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안 보이면, 네, 문제 코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아셨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리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전역 테이블을 하나 그려봅시다. 전역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지금 클로저라는 함수가 있죠. 클로저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F1, F2, F3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있다고 칩시다. 자, 글로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F1을 실행을 합니다. 자, 클로저를 실행을 합니다. 0을 넣고 자, 그러면 클로저 0을 넣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죠. 자, 클로저 0을 넣으면 여기 스타트에다가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겠죠. 그리고 결과값으로 함수 카운터라는 함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지금 F1을 넣었으니까 요게 F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F1에다가 F2를 넣었으니까 요것도 F2가 될 겁니다. 자, 보셨죠? 그 다음에 클로저를 다시 실행시켜서 그것을 F3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클로저 실행시키면 스타트 값은 0, 그리고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얘도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카운터 값이 되고 카운터가 F3을 갖게 된다라고 했죠. 자,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F1을 실행하고 F2를 실행하고 F3를 실행을 했어요. 자, 이 카운터를 실행한 거예요. 함수니까. 자, 그러면 다시 F1을 실행을 하면 자, 카운터 됐죠? F1을 아이고, 그냥 F1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리네이밍 했으니까 F1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다음에 F2를 실행하면 같은 거 가리키니까 F2 이렇게 실행을 하고 F3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F3를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F4, F1에 F4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쵸? 자, F값이 객체를 반환하게 돼요. 그쵸? 이 객체. 자, 객체. 여기에 F1, 여기, FC, FC1, FC2, 그 다음에 FC3, FC4가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객체예요. 이 객체 안에는 잉크와 그 다음에 get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잉크와 get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함수는 지금 이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nc get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잉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잉크를 실행을 할 때 자, FC1 잉크를 실행을 해 봅시다. FC1에 잉크를 실행을 하면 자, 스타트 값을 찾아야 돼요. FC1에 잉크를 실행하면 그러면 다시 잉크라는 게 스코프가 생기고 여기서 스타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스타트가 여기 있죠. 그럼 얘를 1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FC2도 잉크를 실행하면 자, 잉크를 실행을 하고 스코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스타트를 찾죠. 그럼 스타트가 여기 있죠.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FC3 같은 경우에도 잉크를 하면 자, 스코프 체인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찾으니까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C4 같은 경우도 잉크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et을 합시다. FC1이 여기니까 자, 여기서 get을 실행하면 3을 반환하게 되고 FC2 같은 경우에도 get을 여기서 실행하면 스타트를 찾아서 3을 반환하게 되고 3 같은 경우에는 1을 반환하게 되고 4는 다시 3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3, 3, 1, 3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다 따라오셨죠?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당 문제를 살펴보시고 자, 어휘적 스코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어휘적 스코프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상위 스코프는 전역 객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크마3 기준으로 스코프를 만드는 건 함수 선언과 트라이문의 캐치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프는 중첩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모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자, 이제는 문제가 조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제가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저에 대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뭐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이 뭐 따라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신의 방법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